하세요? 왜 저희 취재 방해하세요? 그러한 민주당의 세상을 만듭시다. 전방위 과방위 방송 왜 장악만 이러는 저지른 걸까요?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저희 AI 기본법 반갑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용기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전설의 과방위 멤버들도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방송 장악만 저지른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저희 AI 기본법, AI 시민법, AI 기준법 양자 전방위 과방위 방송 장악만 저지른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앞에서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 2030 청년 돌아서게 한 전설적인 사건, 국정감사기관 과방위원장 축의금 사건, 2030 돌아서게 한 그 시초 아닙니까? 그 전설의 과방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오마이TV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이 기자가 현장에서 그 참석한 후보들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용기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전설의 과방위 멤버들도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방송 장악만 저지른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며 경호처 직원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던 임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힙니다. 박수가 나오던 순간 방청석 한 곳이 웅성거립니다. 한 졸업생이 일어서 고함을 지르자 비슷한 졸업 가운을 입은 다른 남성들이 곧장 달려듭니다.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은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몸을 들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축하를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마주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것도 잠시. 뒤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이 애워싸고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근데 또 황당하게도 최민희 후보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 직원분 하면서 또 좌표를 찍는 모습. 아니 오마이뉴스 기자가 과거에 뭘 했든 좌표 찍기 하고 이 글을 남기고 있다?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박시영 TV에 대통령님 사진을 이희자, 정청래 함께 띄우고 심지어 거기에 정청래 후보는 빼내고 대통령님과 신천지 이희자의 사진을 놓고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때 12명이 사진 찍었는데 4명 사진만 도려내놓고 마치 골프 치고 접대받고 접대했다고 잘한다고 하는 그런 조작과 사진 잘라내기와 뭐가 다릅니까?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호주 출장을 갔다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 외 직원 2명과 찍은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아는 사이였을 거라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이라고 한 겁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 전직 대통령 3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명박 임기는 끝났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실수가 아닙니다. 성공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시민운동가였습니다. 월간 말지 기자로 출발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고 안티조선운동과 언론개혁운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원장이 됐을 때에도 그의 경력에는 늘 언론운동의 데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최민희 의원의 이름표를 단 관계자가 취재 중인 오마이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렸습니다. 물론 최민희 의원실은 연설 취재를 막은 것이 아니라 보좌진 얼굴을 촬영하려고 해서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민희 후보가 할 말은 간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나온 말이 뭡니까?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닙니다. 기자의 과거 직장을 끌어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카메라를 왜 막았느냐인데 갑자기 당신 조선일보 출신 아니냐라고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오마이TV가 이를 두고 기자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취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행위라고 반발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최민희 의원의 언론 시민운동 경력을 스스로 부정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언론의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면 어떻고 한겨레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취재가 부당했다면 취재 행위로 따지면 됩니다. 기자의 출신지를 캐서 낙인 찍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언론 운동가들이 평생 비판해온 권력의 언론관 아닙니까? 더 답답한 것은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최민희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발언과 관련한 모욕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형사 처벌 여부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상대의 뇌 구조를 평가하는 언어가 민주적 토론의 언어냐는 것입니다. 그 이진숙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방위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우파 쪽에서는 영웅이 됐어요. 예, 이진숙을 출세시킨 데 한 몫을 하신 겁니다. 같은 해에는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 일을 상대가 살아온 북한 이력까지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제에서 열고 피감기관 등의 화환과 축의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해명이 이어지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MBC 업무보고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다가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이 역시 나중에 과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는 또 한 번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브 쇼츠의 자막을 근거로 선수 교체 문제를 추궁했는데 현장 당사자가 그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국회다, 위증하면 안 된다 압박하다가 결국 나온 질문이 그런데 왜 졌어요? 이거였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동네 축구 뒤풀이도 아니고 틀린 쇼츠 영상을 틀고 증인을 압박한 다음 그럼 왜 졌냐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된 것입니다. 이 일련의 장면들을 관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느냐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과할 때는 사과하면 됩니다. 사실이 틀렸으면 고치면 됩니다. 보좌진이 잘못했다면 경위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비꼬고 상대에게 다른 딱지를 붙이고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를 끌어와 전선을 바꾸면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물타기 아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민희 씨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2030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 내로남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으로 또 확장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2030 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있고 이번 취재 방해 논란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 역시 이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30이 최민희 의원을 조롱한다면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쇼츠 하나 잘못 보고 질문한 것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은 남을 매섭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심판받을 때에는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 권력을 비판할 때와 권력을 가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끌어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공격하는 낡은 정치 문법이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지도부에 앉히는 것이 정말 민주당의 길입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정당의 갈 길입니까? 과거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다는 영역이 오늘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도 시민운동 경력도 강성 지지층의 박수도 정치인의 현재를 보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를 말해온 사람이라면 카메라 앞에서 더 절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말해온 사람이라면 반대자를 더 존중해야 하며 개혁을 말해온 사람이라면 자기 편의 잘못에 좀 더 냉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2030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 청년 최고위원 자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편의 내로남불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최민희 후보의 문제는 최민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를 보고도 표를 몰아주는 당원 문화,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눈 감아주는 팬덤 문화가 민주당을 늙게 만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뼈아프게 맹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잘못을 꾸짖지 못하는 정당은 남의 잘못을 꾸짖을 자격도 잃게 됩니다.